안녕하세요. 민들레입니다. 예전에는 대표적인 불치병으로 백혈병에 꼽혔는데요. 하지만 이제 백혈병이 불치병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정철원 교수를 모시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백혈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백혈병, 과연 어떤 병인가요? 네, 백혈병은 혈액세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입니다. 혈액은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라는 조직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산되는데 이 혈액을 만드는 조혈세포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죠.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가 무서운 속도로 증식하면 정상적인 혈액세포의 생산이 억제됩니다. 백혈병은 병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면 급성, 느리면 만성이라고 하고 백혈병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림프구성과 골수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조금 느린 경과를 밟으면서 골수성 세포의 성질을 가진 혈액암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전체 백혈병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보통 30에서 60세 사이의 성인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보통 만성기에서 발견되는데 이 시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2, 3년 후에 급성기라는 무서운 병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급성기는 어떤 약도 반응하지 않는 무서운 백혈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기로 진행하기 전에 만성기에 적절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암이 그렇듯이 만성골수성 백혈병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을 때의 증상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떻게 발견하게 되나요? 네,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보통 증상이 없으며 우연히 혈액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로감, 미열, 땀, 체중 감소 등 몸삭기 같은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진행되어야 비장이 커지면서 그 왼쪽 윗배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받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끼면 빨리 병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잘 걸리는 위험군이나 특별한 원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매일 수천억 개의 혈액세포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험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백혈병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외에 방사선에 과다 노출되거나 벤젠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백혈병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발생 기전을 설명드리면 우리 혈액세포 안에 있는 23쌍의 염색체 중에 9번 염색체에 있는 ABL이라는 암 유전자가 22번의 BCR이라는 유전자와 결합하여 BCR-ABL이라는 융합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상한 단백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증상이 뚜렷하지도 않고 게다가 원인도 잘 밝혀져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 혈액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종류의 세포가 존재하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는 백혈구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빈혈이 있으며 혈소판 수가 증가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백혈구를 분석해 보면 미성숙 백혈구가 많이 관찰되고 호산구나 호염기구 같은 백혈구가 특히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백혈병이 의심되면 확진을 위해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골수 검사는 이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뼈를 국소 마취한 후에 골반뼈 안에 있는 골수, 혈액 성분을 채취하는 검사인데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검사입니다. 이 골수 조직을 현미경 검사나 세포 검사, 염색체 검사 또는 분자생물학 검사 등의 특수 검사를 통해 BCR-ABL 유전자가 확인되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백혈병 진단 과정이 의외로 복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 치료를 통해서 완치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골수이식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세포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는 이것이 주요 치료 방법이 되었습니다. 표적 치료제로는 1세대인 글리백과 2세대 표적 치료제인 타시그나 스프라이셀이 있습니다. 1세대인 글리백은 가장 처음에 개발되어 처방 경험도 많고 치료 성적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개발된 2세대 표적 치료제는 1세대보다 더 강력한 약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1개월 후에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비장도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 후에는 3개월마다 혈액으로 찌꺼기 백혈병 세포가 몸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분자생물학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 목표는 백혈병 세포가 99.9% 이상으로 제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깊은 99.99% 또는 99.999% 이상의 아주 깊은 분자생물학적 반응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도달한 환자의 경우는 약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향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 성적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 치료제에 실패한 경우나 급성기에는 지금도 골수이식을 시행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주요 치료가 표적 치료제라고 하셨는데요. 네. 기존 항암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기존 항암 치료제가 암세포 및 정상세포를 모두 죽이는 약이라고 하면 표적 치료제는 정상세포엔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적 치료제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부작용이 적지만 심하지 않게 일부 환자한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세대 표적 치료제인 글리백에서는 흔히 눈이나 얼굴이 붓거나 쥐가 난다든지 또는 근육 경련, 또 변이 묽게 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가볍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시그나는 피부 발진이나 간 기능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스프라이셀은 폐에 물이 차는 독성이 일부 환자한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표적 치료제 모두가 골수 기능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표적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예, 표적 치료제는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면 치료에 실패할 수 있고 또 백혈병 세포에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겨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은 이것을 담당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약의 용량을 조정받거나 약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을 꾸준히 시간을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료 과정 중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점은 약을 제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식생활이나 운동 모두 예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치과 치료나 감기약 등 일반적인 치료는 남들과 똑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겪은 후에 완치가 되면 이전처럼 생활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완치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완치는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재발 없이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부부 생활은 이전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야근이나 육체 노동도 상관없고 이 병이 없었을 때 사회생활로 완전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정상인과 똑같은 삶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졌다고 약을 자의로 중단하면 병이 다시 커서 급성기로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병이 암의 하나이긴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믿으시고 백혈병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원 교수와 함께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